자, 일단 오늘은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가 이제 요새 좀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또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형에 관해서 물어보기 굉장히 좋은 단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어떤 원과 원주각, 그리고 그 안에 뭐 내접하는 사각형, 피타고라스, 이런 내용들도 다 다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복습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 배우는 것들도 정확하게 좀 익혀 주셔야 됩니다. 뭐 어찌됐든 일단 제가 설명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좀 짚어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쳐다보고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도 하시고, 좀 약간 좀 백지시험 치는 느낌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여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전체 개념과 공식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그 과정까지 확실히 조금 외워두셔야 여기 단원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데 많이 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배우는 공식 법칙은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 두 개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걸 먼저 배울 건데, 사인 법칙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이제 원이 하나가 있고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기본 셋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원인데 바깥에 있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인 법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접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테마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여기에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각을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요 마주보는 변을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하게끔 돼 있어서, 뭐 이 6개를 모아서 뭐 삼각형의 6요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인 법칙이라는 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요 마주보는 각과 변 사이의 비율입니다. 사인 A분의 요 비율, 요 A 마주보는 변의 비율과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 B, 그리고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 C의 비율이 전부 다 똑같은데, 그 비율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인 법칙의 결론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일단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일단 주인공이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삼각형에서 사인 A분의 A의 비율과 사인 B분의 B의 비율, C분의 C의 비율이 2R과 같다. 외접원의 2배와 같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이 A와 A, 이 B와 B, C와 C,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마주 보는 한 쌍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마주 보는 한 쌍, 각과 변이 마주보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과,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이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를 증명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근데 이 증명을 그냥 우리가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 이 증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증명 자체가 우리가 공부해야 할 테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 증명에서 사용되는 이 방법 모두가 사실 문제예요. 문제를 푸는 도구고, 이거를 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증명을 완벽하게 익히는데 오늘은 굉장히 힘을 많이 주셔야 돼. 자, 어쨌든 증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복습을 좀 해볼 건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원주각이랑 중심각이란 말 기억나시나요? 일단 원주각이 뭐냐면, 어떤 호에 대해서 원 위의 점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각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각은 얘예요, 그죠? 이게 원주각. 그리고 같은 호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이랑 연결한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 저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것은 뭐냐면, 중심각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깜짝이야. 원주각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뭐 30도다. 그럼 얘는 몇 도? 60도. 이런 식으로 2배의 관계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런 게 있었어요. 요 호가 길이가 같다면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원주각들, 그리고 이렇게 찍어도 어딜 찍어도 이 원주각은 어떻다?
그죠? 크기가 같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같은 원주각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주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건 그냥 결론을 얘기하죠. 얘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항상 얼마였다? 그죠? 180도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5도야. 그럼 여기는 얼마다? 75도다. 이런 식으로 합이 항상 얼마? 180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80도야. 그럼 여기는 몇 도다? 100도다. 이렇게 합이 항상 일정했다. 180도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왜 그랬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중심을 연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요 호에 대해서 얘가 중심각이 되고요. 그죠? 요 호에 대해서 얘가 중심각이 됩니다. 맞죠? 그럼 두 중심각의 합은 몇 도예요? 360도겠죠? 그런데 이 중심각과 누구하고 여기 보이는 원주각하고는 이 친구의 원주각이면 누구야? 이렇게 이 중심각하고 이 원주각하고는 서로 절반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호를 기준으로 이 중심각이랑 이 원주각은 또 절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의 합은 얘네 둘의 합의 절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0의 절반이니까 18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할 건데 각 각이 예각일 때 90도일 때 둔각일 때 상황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예각삼각형일 때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냐라고 하면 얘는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할 겁니다. 일단 원의 중심을 찾아서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건데 어떤 선을 그을 거냐면 요렇게 선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A'이라고 잡아보죠. 자, 이렇게 잡아서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원주각의 같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요 호의 원주각인 A가 요 호의 원주각인 얘랑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것도 이제 각 A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왜냐면 지금 얘가 뭐니까? 그죠? 원의 지름이니까 여기는 항상 우리가 직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인 이 R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A랑 마주보는 이 변이 우리가 누구인 걸 안다? 그죠? 스몰 a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인 a라는 각이 누구분의 누구와 같다? 저 2r분의 a랑 같다. 이렇게 삼각비를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얘하고만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면 결과적으로는 2r이 누구분의 누구다? 저 사인 a분의 a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조금 한 번 더 연습해볼까? 한 번 더. 자, 이번엔 b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b. 이렇게 생긴 b 가지고서 한번 증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연습 삼아 해볼게요. 자, 이런 증명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 이번에는 비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각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하려면 아까처럼 똑같아요. 어떤 거를 구우면 되냐면 요 호에 대해서 이거랑 똑같은 원주각을 만드는데 어디를 지나게? 그쵸,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호에 대해서 어이구야 호와 이렇게 이거 잘 안 된다. 그냥 그을게요. 이런 식으로 긋고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원주각이 이 i랑 누구랑 같다? 요 i랑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요 각이 뭐가 된다? 그쵸,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는 뭐가 되고 이 r이 되고 그리고 요 b랑 마주보는 요 편을 스몰 b라고 둘 수 있으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b는 너분의 너가 되는 거니까 요거 뭐라고 쓸 수 있다? 사인 b는 2r분의 b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두 개 자리 바꾸면 라지 2r은 사인 b분의 b다. 이렇게 이제 쓰고 뭐 같은 방식으로 c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찾는 요 공식의 증명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방식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혼자서 할 줄 알아야 돼.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만약에 각 A가 90도면 어떻게 되냐? 각 A가 90도면 지금 이 그림과 같은 사람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지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사실은 지름이면서 누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A니까 A랑 마주 보니까 A고 또 지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sin A가 90도면 사실은 A가 90도면 sin 90도는 우리가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1이라는 값이 2R분의 A라고 났을 때 지금 현재 상황 90도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1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게 90도라면 sin 90도는 항상 이 둘의 값이 같으니까 1이 될 거고, 그럼 90도일 때도 이 공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90도일 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둔각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거는 이제 또 원의 중심을 찍어서 이렇게 보조선을 좀 긋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선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지름이 지나게끔 삼각형을 만들면 엄마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까 몇 도라 그랬어? 그쵸, 요거 이제 90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보조선을 만들면 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각이 A가 되면 요 각은 우리는 마주보는 각이 이제 180도라 그러니까 파이 빼기 A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직각 삼각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길이를 한번 봐봐요. 여기 보이는 요 BC라는 변은 각 A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너를 내가 A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길이는 이렇게 원의 지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sin 파이 빼기 A라는 이 값이 2R분의 누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sin 파이 빼기 A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각 변환 했었죠. 파이니까 sin 그대로 쓰고 요거 A를 예각으로 취급하면 이건 2, 4분면 각이니까 너는 부호를 플러스라고 봐서 그냥 sin A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sin A가 2R분의 A다 이렇게 또 둔각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보다 그죠? sin A는 2R분의 A다가 되는 거고, 이걸 좀 바꾸면 sin A분의 A나 sin B분의 B나 sin C분의 C는 이 비율은 전부 다 2R하고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게 기본적인 사인 법칙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인 법칙을 정리했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사인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자, 사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는 나름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마주보는 한 쌍이 나한테 있다면 이걸 가지고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각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마주보는 변을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사인 법칙에서 제일 많이 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딱 마주하면 이거 사인 법칙 써야지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직접 써 볼 테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60도, 여기가 3루트 3 이렇게 마주보는 각과 변이 하나 이렇게 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하니? 하고 생각해 보면 sin 60도 분의 그 마주보는 변 3루트 3이라는 것이 우리는 누구다? 2R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인 법칙을 그대로 쓴 거예요. sin 6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가 되는 거고, 요게 지금 계산해 보면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3 약분해서 뒤집으면 2R이 6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R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어떻게 쓴다? 마주보는 한 쌍이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이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문제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이 있는데 여기가 45도거든. 그럼 요 길이는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수도 있겠죠. 사인 법칙은. 그러면 이제 얘도 아까 했던 식 그대로 한번 식을 다시 잡아보면 사인 60도 분의 3루트 3 이렇게 마주보는 이 친구는 사인 45도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다? 그쵸? 뭐 AB다. 이렇게 이제 식을 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누가 나온다? AB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이거 약간 그냥 AB 바로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같다라고 해서 뭐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간 게 루트 3에서 루트 2로 갔으니까 그죠? 여기는 3루트 2다. 뭐 이렇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게 첫 번째 사용법이에요. 얘는 기준이 뭐야? 마주보는 일단 한 쌍이 있구나.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거나
아니면 R을 구할 수 있다. 외접의 반지름을 구하거나 뭐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 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마주보는 변을 구하는 게 또 사인 법칙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이렇게 각이 있으면 나는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요 BC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어때? 자, 지금 식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요 각하고 요거를 내가 BC를 내가 A라고 잡으면 사인 법칙을 그대로 써보면 사인 60도 분의 A는 누구다? 2R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시면 되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니까 요거는 이제 곱해주시면 됩니다.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면 얼마죠?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너는 3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마주보는 편 바로 냅다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번에는 45도였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A, B도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 똑같이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하냐?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각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거 문제 하는 거잖아. 자, 똑같이 사인 법칙 쓰시면 됩니다. 사인 45도 분의 누가? 그쵸. A, B는 누구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시면 결과적으로 A, B는 2 곱하기 3, 6 곱하기 2분의 루트 2다. 그러니까 약분하면 3 루트 2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이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이 있으면 마주보는 변을 아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사인 법칙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 법칙 변형까지 하고 실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뭐 사실 이거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그냥 조금 뭐 이걸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시면 우리가 문제 풀 때 굉장히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한번 더 봐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인 법칙이 뭐냐 하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요 비율은 항상 누구랑 같다? 그렇죠. 2R이랑 같다. 외접원의 반지름 2배랑 같다는 게 사인 법칙이고요. 첫 번째 변형은 얘랑 얘를 가지고서 요 두 개의 그냥 자리를 바꿔준 거, 너를 곱하고 너를 나눈 거라고 써서 얘는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다. 뭐 요렇게 이제 쓴 게 사인 법칙 변형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뭐 이걸 또 따로 해? 막 이렇게 정리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잘 따라오셔야 돼. 얘는 사실은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요거에서 그냥 곱하고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확인이 그냥 바로 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냐라고 본다면 이거는 약간 의미가 있는 거야. 뭐냐면 이 세 가지 표현은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각에 대한 각을 누구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그러니까 약간 변들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조건은 각인데 이거를 변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표현할 때 이런 사인 법칙의 변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샘플을 좀 보면 삼각형 ABC에서 뭐 사인 A 제곱 더하기 사인 B 제곱 B는 사인 C 제곱일 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표현들이 다 뭐로 되어 있어? 그죠? 각에 대한 표현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각에 대한 표현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기가 힘드니까 이런 표현들을 전부 다 변으로 바꿀 때 저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A 같은 경우는 2R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사인 B 같은 경우는 2R분의 B의 제곱, 사인 C는 2R분의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다 변으로 표현을 해서 똑같은 표현을 변형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4R제곱 길이는 다 날아가고 남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가 되니까 이거는 누가? 그쵸,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의 변형은 어떤 거야? 그쵸, 각에 대한 표현을 줬을 때 요거를 변으로 바꿔서 씁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되시죠? 자, 두 번째 표현은 요겁니다. A는 엄마야 이거 주면 어떡해? A는 2R sin A다. 뭐 이것도 뭐 사실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요식 있잖아. 요식에서 그냥 sin A를 이렇게 곱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사용했던 요거 있죠. 요 상황. 그러니까 마주보는 어떤 변 구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주보는 변 구할 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기는 한데 쓰면 편하긴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한테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고 이렇게 각이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이 있으면 요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그쵸? 2r sin a로 쓸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각이 이렇게 b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내가 갖고 있다. 그럼 마주보는 변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r sin b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게 사인 법칙의 어떤 활용인 거죠. 근데 뭐 그냥 공식으로 쓰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곱해서 쓰면 편하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보자. 뭐 이런 게 일단은 뭐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거는 이렇습니다. 표현이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죠. 요거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아까 A 대신에 누구라고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2R분의 A라고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변으로 바꿔보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결론은 뭐냐? 변과 각의 사인 각의 비율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둘을 그냥 자유롭게 비율을 바꿔서 써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요거 세 번째 것도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약간 주의. 자,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1대 루트 3대 2다 라고 줬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 대 B 대 C가 1대 루트 3대 2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과 변의 비율이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표현이 완전 다른 게 A 대 B 대 C가 예를 들어서 1대 2대 3이야 이렇게 주잖아. 그러니까 뭐가 달라? 얘는 sin A인데 얘는 그냥 A죠. 그러니까 그냥 A일 때는 사실 이거 가지고서 똑같이 A 대 B 대 C가 1대 2대 3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A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삼각형 ABC 같은 경우는 각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기 때문에 그죠? 180도기 때문에 뭐 A 같은 경우는 180도 중에서 전체 6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갑니다. 그죠? 한 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30도다 이런 표현인 거고 각 B는 180도 전체에서 6개 중에 2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60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각에 대한 표현을 따로따로 줄 때는 그냥 예를 줄 때는 이렇게 이제 각을 직접 계산해서 구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표현이 좀 비슷하지만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sin A, sin B, sin C는 뭔가 변의 비율로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구분을 해서 그냥 A는 그냥 각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죠? 백지 딱 펼쳐놓고서 촉촉촉촉 혼자서 다 쓸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제가 요거 하는 김에 그러면 어떻게 외우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방식은 진짜 완전 꿀팁인데 요거 꼭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백지 시험 치는 거 알려드릴게요. 백지 시험. 이 백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치면 여기 있는 거 진짜 금세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외워야 가장 빠르고 쉽게 외우는지 알려줄 테니까 지금 한번 제가 하는 거 잘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서 이거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적어놓은 모든 내용들을 뭐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고 좀 약간 어려우면 2번에 끊어서 하셔도 좋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시고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만 빠르게 최대한 외울 수 있는 만큼 딱 외웁니다. 더 안 해도 되고 5분, 10분 안 해도 되고 그냥 딱 2분, 3분만 딱 정해놓고서 이거를 그냥 막 미친 듯이 외워요. 외울 수 있는 만큼 딱 외워요. 그렇게 외운 다음에 첫 번째 백지를 꺼내서 시험을 바로 칩니다. 그래서 그 백지를 탁 펼친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만큼만 일단 다 적어. 그러니까 뭐 다 못 적을 거야. 분명히 못 적을 거고 내가 완전 초천재면 다 적겠지만 거의 못 적을 건데 그냥 백지에다가 내가 방금 전에 외웠던 거 생각나는 것만 싹싹싹 적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적을 수 있는 만큼 다 적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빈 거를 내가 못 적은 거 있잖아. 못 적은 거를 색깔 펜으로 적어. 으로 적어. 오케이? 그렇게 색깔 펜에서 못 적은 걸 척척척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채웠잖아. 그러면 또 2분에서 3분을 또 다시 외워. 그리고 다시 백지 시험 쳐. 그러면 두 번째 칠 때는 아까보다 더 많이 외워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못한 건 색깔펜으로 정리. 이거를 한 3번 정도 하면 다 외워집니다. 진짜로.
세 번, 네 번, 뭐 다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뭐 다음에 또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외우는데 최고 효율도 좋고 여기 단원만큼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 정말 약속해. 이거 무조건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해지는도 알려줬으니까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꼭 해야 된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푸시면 더 쉽고요. 하고 나면 사실 내가 안 풀어줘도 니네가 풀 수 있어.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죠. 자,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 하고 오세요. 나는 그냥 할게. 자, 일단 예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사인 법칙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게 문제예요. 자, 일단 뭐 이렇습니다. 삼각형에 대해서 A가 2루트이고 얘가 각이 30도인데 각 C를 주고서 변 C는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일단 딱 보시면 눈에 들어야 될 게 요렇게 두 개가 뭐야? 마주보는 한 쌍이구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보자면 sin A분의 A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C 각이고 그리고 나는 그 C 각의 변을 구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 세 개인데 누굴 구하자? 너를 구하자. 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거 대입하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sin A는 2분의 1 그리고 A는 2루트 2 그리고 sin C는 2분의 루트 2 그리고 그냥 C는 C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미리 약분시킬까? 이렇게 약분시키면 C는 2루트 2 곱하기 2니까 4다. 뭐 이렇게 이제 손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봐보죠. 두 번째 거는 이제 각 변 B하고 각 A랑 각 C를 줬거든요. 뭔가 좀 찝찝합니다. 그죠? 뭐가 찝찝하냐면 마주보는 한 쌍이 없어요. 그죠? 마주보는 한 쌍이 없으면 못 푸나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A와 각 C를 알면 우리는 각 B도 받은 것과 같죠. 왜냐면 합한 게 180도일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합한 게 120도니까 각 B는 당연히 60도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주보는 한 쌍이 결정이 됐으니까 sin B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 구하라는 건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그러면 요게 2R과 같다라는 걸로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in B는 sin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리고 B는 3이니까 3 이렇게 적은 게 2R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얼마야? 루트 3분의 6이 2R이고요. 그러면은 2는 약분하시고 3 이렇게 그리고 3 루트 3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루트 3 남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R은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 또 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에서 뭐 변 B하고 뭐 변 C하고 각 B 이렇게 줬고요. 각 AC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는 게 일단 얘는 마주보는 누구를 가지고 있다? 마주보는 한 쌍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n B 분의 B는 sin C 분의 C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세 개죠? 그죠? 이렇게 세 개니까 요거를 이제 대입하시면 sin C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sin B는 sin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고 sin B는 2가 될 거고요. C는 루트 6 그리고 여기가 이제 sin C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sin C는 요거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sin C는 이렇게 곱해주면 2분의 루트 1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자, 약분할 거 해보시면 요게 2루트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sin C가 2분의 루트 3이다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각 C를 구하려는데 요 C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삼각 방정식을 배웠는데 sin C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은 사실 C 값이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도 있지만 요거 2, 4분면짜리 그러니까 120도도 사실은 sin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C 값을 기준으로 두 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각 C가 만약에 뭐라면 60도라면 그때는 각 A는 얼마겠냐 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각 B가 45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합해서 105도죠. 그러니까 그때 각 A는 이렇게 75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C가 뭐일 수도 있다? 120도일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 각 B가 45도기 때문에 여기서 각 A는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게 이제 65도죠.
그럼 각 A는 15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각의 쌍은 이렇게 두 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보죠.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변의 길이를 가지고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라고 하는데 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sin 각의 비율은 이렇게 그냥 변의 비율과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걸 가지고서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사실은 어떤 비례상수들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가 5대 6대 7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럴 때 이제 K를 이용해서 얘는 5K, 얘는 6K, 얘를 7K라고 이렇게 잡아서 마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주면 계산이 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A 대 B 대 C를 구하려면 사실은 이런 거는 이렇게 세로로 더해주면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더해주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가 좌변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변은 요거 11, 18K가 되는데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K가 된다? 그죠? 9K가 된다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합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를 내가 5K라고 하면 이 고기를 5K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C는 뭐가 된다? 그죠? 4K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B 더하기 C가 6K면 A는 더해서 9K 되게끔 3K 그리고 여기는 B가 2K다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K, 2K, 4K니까 A 대 B 대 C는 3대 2대 3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뭐 간단하게 이제 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사인 값과 변의 비율이 같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삼각형 ABC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요거를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 분명히 표현이 다 누구로 되어 있다? 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 각으로 어떤 삼각형을 추측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각의 표현을 누구로? 변으로 바꿀 때도 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까 어떻게 바꿨니? 사인 A는 누구분의 2R분의 A다. 또 사인 B는 2R분의 P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인 A는 뭐라고 쓰면 돼? A 곱하기 2R분의 A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사인 B는 2R분의 B입니다. 그리고 사인 C는 2R분의 C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약분 되고 남는 식이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가 돼서 결국에는 이 아이는 각 C가 90도인 즉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막상 하면 쉬워요. 그치? 자, 예제 4번 요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변 BC를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앤데 이게 단가? 뭔가 빠진 것 같아 조건이. 잠깐만요. 뭔가 변의 길이가 빠진 느낌인데 잠깐 문제 체크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예제 4번인가? 빠졌어. 여기가 200이래. 이렇게 200일 때 이제 BC를 구해라. 뭐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자, 일단은 내가 뭘 가지고 있냐 하고 보면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는 요거 변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45도인 것도 갖고 있고 여기가 75도면 사실 각을 다 받은 거죠. 여기는 이제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너는 105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합쳐서 150도니까 여기는 30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건들을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사실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 삼각형 안에서는 나한테 누구를 줬다?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누구를 구하자? 이 각이랑 마주보는 변을 구하자. 이런 느낌으로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한 쌍이 있을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 공식 써보면 사인 30도분의 200은 사인 누구분의 45도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BC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BC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 BC는 이렇게 곱하면 200 곱하기 2분의 루트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BC는 얼마다? 200 루트 2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익숙치 않았어 그렇지 한번 차근차근히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거 마무리했고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연습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 밑에 것도 다 풀고 넘어와도 되니까 제대로 차근차근 연습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삼각함수는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혼자 쭉 갈 거예요. 자, 일단 코사인 법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인 법칙 한번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도 해야 되는데, 이제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코사인 법칙. 일단 코사인 법칙을 어떤 느낌으로 보면 공식을 되게 외우기가 쉽냐면, 여러분들 우리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약간 확장판으로 코사인 법칙을 보시면 사실 공식 외우는 게 되게 심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이걸 피타고라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쉽게 외워진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얘가 빗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빗변이면 우리 뭐라고 써? 피타고라스면 a제곱은 나머지 두 개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아요. 이렇게 쓰면 피타고라스죠. 만약에 얘가 빗변이라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피타고라스잖아. 코사인 법칙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요거 똑같이 피타고라스처럼 쓰는데 그 뒤에다가 요 뒤에 두 개 있죠? 요 뒤에 두 개? 요 두 개를 이렇게 곱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각 있죠? 그 각에 코사인 값만 딱 곱해주면 요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이 피타고라스 뒤에 약간 뭔가 이렇게 뭔가가 좀 더 붙는다. 코사인식이 하나 더 붙는다. 요것만 기억하면 공식은 다 외운 겁니다. 근데 이게 이 A라는 변만 되는 게 아니라 B, C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얘를 여러분들이 빗변처럼 생각을 하면 B제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빗변이라면 피타고라스는 A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피타잖아. 근데 그 뒤에다가 빼기 2AC 코사인 쓰시고 요번에는 요 끼인 각이 얼마예요? B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코사인 B다 이렇게 써주면 코사인 법칙 공식을 외운 겁니다. 엄청 생각보다 외우기 쉽죠? 자, 다시 그러니까 C제곱은 이라고 하면 얘도 되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러면 이제 피타인데 여기에 2AB에 이번에는 끼인 각이 누구야? C죠? 그래서 코사인 C다 라고 잡으면 벌써 공식 3개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공식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도 확인을 할 거고 어떻게 쓰는지도 활용하는 것도 연습을 할 건데 일단 외워야 뭐 활용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우기는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를 좀 다른 버전으로도 씁니다. 요 첫 번째 식을 똑같은 식을 얘네 셋을 다 코사인과 코사인을 기준으로 좀 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코사인을 왼쪽으로 넘기고 요 a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2bc로 나누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코사인 a는 어떻게 되냐면 요 a랑 마주보는 변 있죠? 요거를 제곱해서 빼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변 제곱해서 더하시고 그리고 분모에는 누구? 이 둘을 곱해서 2배한 거다 라고 바꿔서 코사인을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다른 버전의 코사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또 알려주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 그냥 왼쪽 걸로 하지 굳이 오른쪽 거 해야 함? 해야 함. 이게 내 대답이야. 이거 두 개 다 따로따로 각각 쓰니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외우는 거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각 A랑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두 개 제곱한 거 합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2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이것도 그렇게까지 외우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밑에 거 다시 봐볼게요. 그럼 코사인 B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보면 이 B랑 마주보는 변이 누구야? 그죠? 빼기 B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B제곱 이렇게 먼저 쓰시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합과 두 개를 곱한 거 이렇게 써주면 코사인 B도 다 외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먼저 빼면 좀 쉽게 외워지겠죠? 자, 그럼 코사인 C도 마찬가지로 빼기 뭐야? C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2AB다. 이렇게 쓰시면 우리 6개 공식을 다 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피타의 확장판이다.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뭐 나머지 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는 변을 먼저 빼라. 뭐 이러면은 조금 그나마 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우리는 이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요 세 가지 상황에서 증명을 해볼 거고 그리고 요 증명하는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하나 뭐 시킬 건데 그게 뭐냐면
삼각비의 활용입니다. 이거 연습 지금 해야 돼. 알겠지? 특히 나는 미적분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이거 진짜 밥 먹듯이 해야 되고요. 사실 미적분 안 해도 하시면 좋아요. 되게 편해.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고 이제 증명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는 좀 차근차근히 되게 좀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단원인데 그때를 위해서 좀 제가 큰 그림을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단원들을 했을 때 좀 잘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제대로 설명하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좀 지겹고 그냥 빨리 문제 풀어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는 좀 개념에 되게 집중을 해줘. 이 증명하는 과정 지루해? 노노노 그러면 안 돼. 정말 기 모아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여기는 잘해질 수가 있어. 진짜 나 믿어. 알겠지? 꼭이야.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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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얘도 다 백지시험 쳐야 돼. 오늘 하는 거는 싹 다 백지시험 칠 수 있게 다 여러분들 안 보고 쓸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야. 약속. 자 어쨌든 문제 잔소리 그만하고 삼각비의 활용이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없어요. 자 제가 삼각비의 활용을 이렇게 좀 할 때는 이름을 좀 새로 붙여줄 거예요. 이름을 좀 새로 붙여줄 거고 그 이름은 항상 각을 기준으로 이름을 좀 정할 겁니다. 각을 기준으로 이걸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각 A라고 칩시다. 그럼 각 A를 기준으로 얘는 마주보는 변이에요. 각 A랑 마주보는 변. 오케이? 그래서 각 A랑 마주보는 변을 마라고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변이 있죠. 두 변 중에서 제일 긴 변, 90도랑 마주보는 변을 저는 빗변이라고 할 겁니다. 빗변. 오케이? 그리고 이 각이랑 여기 붙어있는 나머지를 이웃하는 변이라고 할 겁니다. 됐죠? 요 세 가지 기준을 좀 잡을 거야. 그래서 각 A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가 마주보는 변, 여기가 이웃하는 변, 여기가 빗변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를 내가 각 B라고 잡으면 이때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얘는 각 B랑 마주보는 변이 되는 거고 얘는 이웃하는 변이 되는 거고 여기가 빗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을 기준으로 이름을 정하는 거야. 각을 기준으로 마주보는 거 빗변은 뭐 똑같고요. 이렇게 이웃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각 A를 기준으로 사인을 구하면 우리는 막 S 막 요런 짓을 하잖아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얘는 빗변분에 마주보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게 나중에 되게 막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각 A의 사인은 빗변분에 마주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삼각비를 잡을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A는 빗변분에 뭐야? 이웃하는 거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코사인 A는 우리 C 이렇게 잡는데 이거를 빗변분에 이웃하는 거다 이렇게 잡으면 조금 각이 뒤집혀도 되게 편하거든요. 이거 꼭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강요 제발 플리즈 귀찮아 이러면서 넘기지 말고. 자 탄젠트 A는 뭐냐면 이웃하는 거 분에 마주보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각비예요. 삼각비 활용은 아직 안 했고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각비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빗변 곱하기 사인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삼각비의 활용이에요. 그리고 이웃하는 이 친구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삼각비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여기 봐봐요. 어떤 각이 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마주보는 변이 있고 여기가 이웃하는 변이 있고 여기가 빗변이 있어.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만 지금은 연습 제대로 하세요. 빗변에서 마주보는 거로 갈 때는 사인을 곱하시면 됩니다. 빗변에서 마주보는 거로 갈 땐 사인을 곱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빗변 곱하기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빗변에서 이웃하는 거로 갈 때는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빗변 곱하기 뭐야?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귀찮아요. 나 그냥 각으로 할래. 말 들어. 알지? 이거 진짜 해야 되니까 시키는 거야. 나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 그냥 해라. 이렇게 하면 좋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큰 그림. 뒤를 보세요. 제가 다 이렇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조금 고생을 시키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귀찮아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고 연습을 좀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각을 기준으로 샘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거야. 짠 이렇게.
자,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여기가 A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변들을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요 직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직각이고 여기가 동그라미면, 요거는 90도면, 요거 두 개를 제가 x라고 했을 때 세타랑 x 더하면 90도가 되죠. 그런데 여기도 90도니까 요게 뭐가 돼? 세타가 된다. 그래서 요 각의 세타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큰 것부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얘가 90도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빗변이고요. 얘가 세타고요. 그럼 얘가 세타랑 뭐 하는 애? 그쵸, 마주보는 애. 그리고 여기가 세타랑 뭐 하는 애? 이웃하는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빗변에서 마주보는 거로 갈 땐 누굴 곱한다? 그쵸, 사인 세타를 곱한다. 그러니까 얘의 변의 길이를 우리는 A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각비의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빗변에서 이웃하는 거로 갈 땐 누굴 곱해? 코사인을 곱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삼각비의 활용입니다.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서는 이름이 이제 또 바뀌어. 얘가 누구야? 그치, 빗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세타랑 마주보는 얘가 뭐예요? 요 길이가 그쵸, 마주보는 거예요. 맞지? 그럼 빗변에서 마주보는 거로 갈 땐 누굴 곱하면 돼? 사인 세타를 곱하면 돼요. 근데 빗변이 지금 누구니까? A 코사인 세타니까 너는 뭐라고 쓰면 돼?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뭐다? 그쵸, 사인 세타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야? A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뭐겠어? 얘, 요 길이. 요 길이는 지금 이 삼각형에서 세타랑 이웃하는 애잖아요. 그러면 빗변에서 이웃하는 거로 갈 땐 누굴 곱한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A 코사인 세타에 한 번 더 곱해서 코사인 제곱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연습하는 거야. 요거를 뭐라고 해? 삼각비의 활용이라고 한다. 사실 탄젠트 버전도 있고 나누는 버전도 있는데 그런 복잡한 건 나중에 미적분 가서 하시고 지금은 이것만 하세요. 정리. 어떤 각이 있다. 그러면 이름은 90도랑 마주보는 게 빗변, 얘가 각이랑 마주보는 거, 얘가 이웃하는 거. 그럼 빗변에서 마주보는 거로 갈 땐 누굴 곱한다? 사인 세타를 곱한다. 빗변에서 이웃하는 거로 갈 땐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것만 지금은 연습합시다. 되죠? 요거는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연습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삼각형. 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삼각형 6요소입니다. A, B, C 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변이 마주보게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첫 번째는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H라고 잡아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각 C를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각을 C라고 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직각삼각형을 잘 보시면 여기 얘가 빗변이죠. 90도랑 마주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누구? 각C랑 마주보는 변, 여기가 각C랑 뭐하는 변? 이웃하는 변이죠. 그러니까 빗변에서 마주보는 거로 갈 땐 사인을 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는 우리는 B 사인 C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빗변에서 이웃하는 거로 갈 땐 코사인을 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게 B 코사인 C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을 먼저 완성을 하시면 여기는 B 사인 C, 여기는 B 코사인 C다. 이렇게 이제 삼각비의 활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여기로 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로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 변이 B 사인 C인 건 알고요. 요 변의 길이는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거와 같죠.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C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피타를 씁니다. 그럼 C의 제곱은 A-B 코사인 C의 제곱에 플러스 B 사인 C의 제곱이니까 B제곱 사인 제곱 C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럼 너는 C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리고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 C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죠. 근데 뭔가 되게 무서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얘하고 얘를 잘 보시면 이 두 개는 또 이렇게 B제곱으로 묶이면 뭐예요? 그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얼마니까? 그쵸? 이게 1이니까 이거 그냥 뭐라고 봐도 된다는 거야? B제곱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누가 된다?
EAB 코사인 C가 된다. 이런 코사인 법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피타랑 똑같이 생긴 거에 마이너스 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게 이제 예각일 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제 증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90도일 때도 한번 해보자. 90도일 때는 그냥 됩니다. 자, 이거는 90도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90도일 때는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90도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코사인 90도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건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이 코사인 90도라서 C에다가 90도를 넣으면 이 값이 그냥 0이 돼버려요. 그럼 남는 게 뭐야? 90도일 때 이게 같으면 성립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피타 이게 딱 피타잖아. 그죠? 피타 어떻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거 이제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는 항상 같죠. C가 90도일 때는. 그러니까 이 공식은 C가 뭐일 때도 90도일 때도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C가 90도보다 큰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 각이 C인데요. 이게 이제 90도보다 클 때도 한번 볼 건데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 각이 180도에서 C를 뺀 거니까 파이 빼기 C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 가지고 이제 또 삼각비의 활용을 볼 거거든요. 이 B를 먼저 보시면 얘가 이제 B변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마주 보는 거니까 얘는 B에다가 사인 곱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웃하는 거니까 너가 B에다가 코사인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각변에 보시면 사인은 그냥 사인 쓰시면 되고요. 각도로는 이거 2, 4분면이기 때문에 이 부호가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너는 뭐야? B사인 C다.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이라서 똑같이 코사인 쓰시면 되는데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부호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B 코사인 C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직각삼각형을 써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변을 더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A-B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제곱에 얘는 B 사인 C의 제곱 이 C제곱이다 가 돼서 이거 전개하면 첫 번째 식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요 식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코사인 법칙 증명까지 하나 했고요. 굉장히 지금 차분차분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졸릴 수도 있다. 그죠? 또 어쩔 수 없어. 오늘은 파이팅 해야 돼. 막 적어가면서 어떻게든 버텨봐봐. 저것도 외워야 되나? 당연하지. 다 백지 시험 치고 따라 쓰고 연습하면서 이거 꼼꼼하게 외우시면 진짜 강력하게 잘해질 수 있어. 자, 이제 코사인 법칙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증명했고 충분히 좀 외웠다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도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전에선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자, 코사인 법칙 어떻게 쓰냐 하고 보면 얘는 두 변과 각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 변 구할 때 쓴다. 이렇게 이제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각을 구할 때도 이 코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한번 직접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조건은 이래.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0도인데 요거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을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아요. 요거 길이를 제가 A라고 한다면 요 각이랑 마주보는 변을 A제곱이라고 써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피타고라스처럼 나머지는 4의 제곱에 3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일단 기본은 다 한 겁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너희 둘 4 곱하기 3에 코사인 60도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피타처럼 너의 제곱 이게 이제 각이랑 마주보는 변이 기준이 되고요. 요거의 제곱은 너희 둘의 제곱의 합에 요거 두 개 곱해서 2배 한 거에 코사인 60도다. 이렇게 공식을 써주시면 계산이 이제 끝나는 거죠. 얘는 이제 여기가 25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렇게 약분을 해주면 빼기 10이다. 따라서 a제곱이 13이 되고 그러면 a는 뭐다? 루트 13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 지금처럼 두 변이 있고 각 하나가 있으면 누굴 구할 수 있다?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두 변과 각
나머지 변 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세 변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각을 구할 때도 코사인을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또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 변을 다 나한테 이렇게 준 상황에서 요 각 한번 구해볼래? 코사인 A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면 아까 우리 가지고 있던 요 두 번째 공식 이렇게 생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 간단해요. 내가 A 각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요 A랑 마주보는 이 변 4의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기 16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위에 6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2 곱하기 6 곱하기 5다. 요거 계산하시면 코사인 A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요 공식을 쓸 때는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뺀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곱 더하기 제곱에 2 곱하기 BC 이렇게 이제 써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코사인 B만 한 번 더 해볼까? 코사인 B를 구하고 싶으면 요 마주보는 변이 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4의 제곱, 6의 제곱에 2 곱하기 4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끝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되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내가 구했구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거 가지고 저 이제 예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예제 5번. 얘는 A가 6이고 B가 10이고 여기가 120일 때 요 변 C는 얼마냐? 이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변과 각을 할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해봐라 인 거고 기준은 각이랑 마주보는 변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피타고라스처럼 쓰시고 2 곱하기 6 곱하기 10의 코사인 얼마다? 120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면 136에 요게 코사인 120도면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죠.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약분이 되면 플러스 60이 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96이 되고 따라서 C는 14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구, 여기가 4구, 여기가 60도인데 이걸 가지고서 각 C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근데 이거 뭐 갑자기 각 C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누굴 구할 수 있냐? 이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변과 이렇게 각이 있으면 누굴 구할 수 있겠니? 하면 요 변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내가 먼저 구한다고 하면 B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모한 거 그쵸 곱한 거에 코사인 60도구만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요걸 계산해 보면 20에 너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이제 8이죠. 그러니까 너는 12가 되고 따라서 B는 2루트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 B 값을 구할 수 있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쓱 하고 쳐다보니까 이제 어떻게 C를 구할까 하고 보니까 또 뭐가 보여? 그쵸, 이번에는 마주보는 한 쌍이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걸 연습해야 돼, 보이게. 그래서 사인 법칙은 뭐야? 마주보는 한 쌍일 때 쓴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주보는 한 쌍을 이용해서 누굴 사용할 거야? 저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네 둘을 가지고 나는 이 각 아니까 이 변 아니까 이 각을 구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면 마주보는 거 요거 두 개로 식을 세워서 사인 60도 분의 2 루트 3은 얘는 어떻게 돼? 요거 사인 C 분의 얼마다? 그쵸 4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 루트 3 사인 C는 4 곱하기 사인 60도 이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2 루트 3, 2 루트 3 이렇게 다 날라가면서 사인 C가 얼마가 된다? 그죠? 1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 C가 1인 각 C는 뭐야? 그쵸? 90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각 C는 90도야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사인 법칙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코사인 법칙 쓰는지 사인 법칙 쓰는지 정리가 잘 돼 있으셔야 되는데 얘는 언제 쓴다고? 그죠? 두 변 플러스 각 아니면 세 변을 할 때 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고? 그죠? 마주보는 마보 한 쌍
요거거나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 플러스 각일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요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예제 6번 한번 볼까요? 요건 뭐냐? 삼각형 ABC에 변의 비율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각 B를 구해라 이렇게 지금 준 거거든요. 자, 일단 사실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서 세 변을 알면 누구를 구할 수 있어? 그쵸, 각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꼭 세 변을 직접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세 변의 비율을 알아도 뭘 구할 수 있다? 각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뭐 비율이 다 같으면 다 코사인 값이 같아서인 건데, 자,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 대 B 대 C가 3대 7대 오면 요거는 우리가 A는 3K, B는 7K, C는 5K 이런 식으로 두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어떤 문자처럼 숫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각 B를 구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B를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B랑 마주보는 변으로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49의 K제곱, 7K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는 25K제곱, 여기는 9K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밑에다가는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3K 곱하기 5K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비율이었지만 어차피 K끼리는 다 뭐 돼요? 제곱끼리 약분이 되니까 결국엔 숫자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는 여기는 34 빼기 49가 될 거고, 분모는 이게 이제 20 아니지 15 곱하기면 30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식이 결정이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면 코사인 B가 2분의 1일 때 우리 첫째 생각하면 요거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도인데 3분의 파이는 보가 플러스니까 3분의 2 파이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보가 마이너스고 요게 이제 12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2, 4분면까지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은 안 보셔도 돼서 결국에 각 B는 120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변의 비율은 각을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제 7번. 요거는 뭐 이런 겁니다. 사인 A는 사인 A 어디 갔어? 사인 A는 2 코사인 B 사인 C일 때 뭐 삼각형에 대해서 구해라. 요거 아까 우리 봤었다 그죠? 어떤 각에 대한 표현을 뭐로? 그죠? 변으로 바꿀 때 우리 사인 법칙에서는 어떻게 했어? 사인 A는 2R분의 A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발음이 왜 그랬지? 이건데 이제 코사인은 누구 쓰면? 코사인 법칙 쓰면 또 얘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얘는 우리 공식으로 요 마이너스 a제곱 요 마주보는 거 빼주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bc다 이렇게 잡아주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각에 대한 표현을 변으로 넘길 수 있어요. 뭐 요게 이제 요 예제 7번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 요 관계를 알면 삼각형 ABC를 찾을 수가 있다. 뭐 요게 이제 결론인 거죠. 자, 바꿔볼까요? 사인 A는 2R분의 A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 곱하기 코사인 B는 빼기 b제곱에 얘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여기는 2a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사인 c는 2r분의 c다 이렇게 잡아서 전체식을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약분잼 뭐라는 거야? 자, 2 이렇게 이런 거 재밌잖아요. 지우는 거 안 재밌나? c도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a는 이렇게 곱해주고요. 짜자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다다 지워지고 또 있다 요것도 쓱샥 다 지웠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지워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a제곱도 또 지워져. 아유, 끝이 안 나네. 자, 그럼 이제 남는 게 c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 플러스 b, c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보면 어차피 b하고 c, a, b, c는 다 양수란 말이에요. 변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0이 될 수가 없죠.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어서 네가 무조건 0이어야 되고, 따라서 c하고 b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에서 이 두 변이 같다는 건 이 삼각형은 뭐다?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삼각형이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거 각을 변으로 표현하는 요 표현들 요거 정리 잘 해두시면 되는 거죠. 요거 예쁘게 어떻게 안 되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자, 예제 7번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예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문제인데 요거는 일단 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CD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차근차근히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아요. 자, 뭘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잘 봐봐. 일단 지금 보면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던 간에 나한테 지금 CD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 CD를 뭐 변으로 쓰는 뭐 도형이 뭐가 있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CD를 변으로 쓰는 도형은 뭐 이런 도형도 있고 뭐 이런 도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뭐가 됐든 저는 뭐 예로 한번 태클 한번 타볼게요. 이 아이로 내가 만약에 CD를 구한다라고 치잖아. 그러면 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모을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다 끌어모으면 나는 누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CD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내가 뭐라 그랬니? CD를 구한다 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CD를 포함하는 도형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뭐 사실은 둘 다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냥 한번 예로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예로 한번 가보면 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모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모으면 끝난다라는 거야.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 알아. 이거 몇 도야? 저 30도.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을 이미 찾아버렸어. 그럼 이제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보니까 이 변이랑 이 변을 알면 이 두 개의 변을 알면 코사인 법칙 써서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변을 구할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이 변을 구할 수 없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변을 사용하는 도형에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 60. 그리고 여기는 30, 90, 60도 특수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거죠. 여기가 60도야. 그러면은 얘가 사실은 60도랑 마주보는 루트 3이니까 그죠? 여기는 1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3으로 나눈 루트 3분의 60이다가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기에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12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숫자가 너무 더럽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구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그럼 얘만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나 하고 보면 얘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근데 얘도 보니까 여기가 뭐야? 그쵸, 30도, 여기가 60도, 얘가 90도, 얘도 특수각이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60이 제일 긴 건데 요게 이제 90도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30이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은 그거에 뭐가 되겠다? 절반인 30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구했다. 이거 어떻게 돼? 30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끝났죠? 여기 보이는 CD는 어떻게 구하면 돼? 코사인 법칙으로 쓰시면 되고, CD의 제곱은 루트 3분의 120, 루트 3분의 120의 제곱, 그리고 3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분의 120 곱하기 30 곱하기 코사인 얼마? 저 30도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고 루트 씌우면 최종적인 답이 잘 나올 겁니다. 되죠? 이런 방식으로 예제 8번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코사인 법칙까지 한번 해봤고요. 오늘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거. 자, 벌써 이제 1시간 1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배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치? 이거 잘 한번 정리해 보셔서 잘 걸로 꼭 소화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입니다. 자, 갑시다. 목 아프다. 갑자기 그지? 찡찡대고 미안합니다. 다 큰 어른이 목 아프다고.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만 하면 오늘은 끝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봤었던 공식일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는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진짜 많이 쓰는 공식이죠. 요거 2분의 1 AB sin C. 자, 요거는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A를 가지고 있고 B를 가지고 있고 끼인 각을 가지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2분의 1 곱하기 A, B, sin C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이건 사실 증명도 엄청 쉬운데 만약에 지금 이 공식을 증명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내릴 줄 알면 돼요. 이렇게 수선의 발 하나 내릴 줄 알면 돼요. 이렇게 탁 내리면 이제 증명이 50%가 끝났어. 자, 왜 이게 저거냐라고 보면 사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삼각형의 밑변을 지금 B로 보겠다는 거고 요거를 이제 높이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높이가 사실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빗변인 거고, 그죠? 얘는 각시랑 마주보는 변인 거니까
얘는 사실 빗변에서 마주보는 거로 갈 땐 사인을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은 뭐가 돼? 우와, 네.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요 변은 A sin C가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밑변, 그리고 얘가 누구? A sin C가 높이,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근데 이거 뭐 방향에 따라 다 되니까요. 요거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했던 이 공식을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좀 포함한 공식으로 좀 만들려고 해. 그래서 요 두 가지도 좀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 외접원의 반지름은 4R분의 ABC다 이런 공식이 있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요 공식을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해야 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문제로서 또 출몰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뭐 일단 외접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명이 돼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 보이는 sin C 있지. 이 sin C를 사인 법칙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분의 C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대신에 2분의 1 AB에 sin C 대신에 2R분의 C 이렇게 그냥 대입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4R분의 ABC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4R분의 ABC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내접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 오랜만에 봐서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정리를 오랜만에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이 하나가 있고, 이걸로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짠, 이렇게 짠. 자, 이거 잘 연결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야.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일단 이렇게 ABC가 있고, 이렇게 안쪽에서 접할 때 이거를 이제 내접원이라고 하죠.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이제 스몰 r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요 접점이랑 연결하면 얘가 스몰 r이고요. 얘도 연결하면 스몰 r, 얘도 연결하면 스몰 r.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게 이제 내접원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주보는 변을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두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삼각형을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쓱싹, 또 이렇게 쓱싹, 요렇게 쪼개주면 돼요. 이 빨간 거 이거 그냥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삼각형이 2분의 1 AR이고요. 요 삼각형이 2분의 1 BR이고요. 요 삼각형이 2분의 1 CR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보다 넓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얘도 뭐가 되고,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넓이가 되고, 얘도 내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넓이가 돼서 이 두 개씩을 짬뽕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모아다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야. 4R분의 ABC는 2분의 1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스몰 r이다 이렇게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외접원과 내접원의 어떤 공식, 이 둘의 반지름에 대한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요 R을 오른쪽으로 곱하고 ABC로 나눠주면 2분의 1 곱하기 4R 이렇게 되고요. 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ABC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서, 얘네들의 곱의 2배는 합분의 3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외워야 되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건 좀 이렇게 문제에서 쓰이기도 하니까 기억은 해두시면 좋겠고요. 공식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세변을 할 때 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라서 이것도 당연히 공식 외우셔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삼각형의 세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요걸 가지고서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공식인데, 약간 어떤 기호를 하나 데리고 올 거거든요. 별이라는 기호를 데리고 올 건데, 이거는 그냥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세변의 합의 2로 나눈 거, 요걸 이제 별이라고 하면, 요거에서 A 뺀 거, 요거에서 B 뺀 거, 요거에서 C 뺀 거랑 별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증명 과정이 뭐 굳이 뭐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되는구나 하고 쓰실 거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뭐 그걸 증명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샘플을 보시면 이래요. 삼각형의 세변이 5, 6, 7 이렇게 세변을 가지고 있을 때 요거를 세변으로 하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하는 방법은 이래요. 별을 먼저 찾습니다. 별은 이 세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이게 지금 세 개를 더하면 18이거든요. 그걸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그죠? 9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넓이식을 쓰시면 됩니다. 루트 쓰시고 별 9 쓰신 다음에 9에서 5 뺀 거, 9에서 6 뺀 거, 9에서 7 뺀 거, 이게 끝이에요. 이걸 다 곱해서 루트 씌우면 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는 얘네 둘은 나갈 수가 있죠. 3 곱하기 2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루트 안에는 3 곱하기 2가 남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넓이는 6 루트 6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실제 문제에서는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하면 오늘의 활용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각형은 이제 크게 두 종류를 구분해서 쓰는데 평행사변형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보통 주어지는 길이가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과 이렇게 세타를 주는데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1이 없이 AB sin 세타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는 왜 이게 이거냐라고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나 간단한데 사실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보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 AB sin 세타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A고 여기도 B고 여기는 세타라는 걸 아니까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도 2분의 1 AB sin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sin AB sin 세타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 그러니까 뭐 얘는 뭐 평사도 아니고 뭐 사다리꼴도 아니고 그냥 막사각형, 그러니까 아무 사각형이나 다 되는 건데 그런 애들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AB라고 안 쓰고 XY라고 썼는데 요 AB는 아까 변이었죠. 평행사변형의 이웃한 변이었는데 요 사각형일 때는 변이 아니라 요게 이제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대각선의 비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요 대각선이 이루는 각 요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막 생겼는데 이 아이의 대각선 하나와 또 다른 대각선 하나 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끼인 각 세타를 가지고 있으면 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를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이를 똑같은 길이를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좀 삐져나갈 것 같다. 그리고 얘를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하나 이렇게 붙이고요. 자, 그 두 번째는 요 대각선, 요 길이도 똑같이 할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냥 그릴 걸. 그냥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자, 그리고 얘를 또 하나 또 그려요. 이렇게 이쪽 진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느낌 오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이제 뭐가 되고, 그치, y가 되고 요 길이가 이제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 아이의 넓이를 구하면 방금 전에 구한 공식으로 xy의 sin 세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내가 구하는 것은 얘네 둘은 서로 넓이가 같고 너희들도 전부 다 넓이가 같기 때문에 전체 평사의 넓이의 절반만큼을 얘가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y sin 세타의 절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게 사각형 넓이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게 평사라면 공식에서는 이웃하는 변으로 쓰시고 이웃하는 각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2분의 1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평사는 변으로 하고 2분의 1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일반적인 사각형 같은 경우는 변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하는 거고 얘는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식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예제 풀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예제 9번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삼각형이 누가 누군지는 아직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제가 그냥 한번 막 랜덤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ABC라고 한다면 B가 3, C가 4 이렇게 주어졌고 지금 C가 4면 여기가 4죠.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줬는데 각 A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누구다? 그죠? A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넓이는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3, 3 지워지고 이렇게 약분하면 이건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인 A는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A는 몇 도도 있고 저 60도도 있고 120도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60도일 때도 넓이가 3이고 120도일 때도 3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뭔가 넓이를 줬어요. 그냥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C가 120도면 좀 넓게 그려볼까? 자,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여기를 C라고 해서 얘는 120도다 하나 줬고요. 그리고 여기가 C, 여기가 뭐 A,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6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일단 넓이가 6루트 3이에요. 이렇게 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여기가 각이 120도고 여기가 6인데 넓이를 이렇게 줬다면 나는 이걸 가지고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이걸 좀 식으로 써보면 6루트 3이라는 것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120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인 120도는 요거는 사인 60도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루트 3 지워지고요. 여기 6도 지워지고 2가 곱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AC라는 변의 길이는 4다가 되면서 요 변의 길이는 4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C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 C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니까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그죠? 두 변과 각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나머지 하나의 변을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누구의 제곱은 각이랑 마주보는 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개 곱한 거에 코사인 12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코사인 150도라는 건 60도, 코사인 60도인데 부호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여기는 52 빼기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해서 촥촥 약분하면 플러스 24가 되고 너는 76이다. 맞나?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C는 루트 7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4로 약분 되나요? 19니까 4 곱하기 19니까 2 루트 19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답 한번 확인할까? 또 괜히 또 이거 또 틀렸으면 왜 이렇게 답이 원래 더럽나?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 어디 갔나요? 이루식 맞아요. 자, 예제 10. 예제 10번 안 썼네. 예제 10번을 안 썼네. 예제 10번 하지 뭐. 예제 10번.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는 5, B는 6, C는 7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넓이를 구해라. 요거는 이제 사실 세 변을 준 거죠. 세 변을 가지고서 넓이를 구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있고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헤론의 공식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원래 어떻게 푸는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과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5고 예를 들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었다 라고 하면 일단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이 어떻게든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각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 각을 구하는 건 사실은 누구를 이용하면 된다?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뭘 갖고 있냐면 세 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변을 가지고서 누구를 구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각을 구할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해서 구하고 싶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세타랑 마주보는 거 7의 제곱 써주시고 5의 제곱 그리고 6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2 곱하기 5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61이고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이제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5 곱하기 6이니까 요거 약분하시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1이에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를 구해주면 돼? 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요거 기억나시나요?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서 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 요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누구를 이용한다?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코사인이 양수고 뭐 이러면 세타는 이제 1사분면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5라고 생각을 하고 x좌표를 1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 엄마야 점을 찍어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반지름이 5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요 y좌표는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24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2루트 6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그렇지. 반지름분의 y좌표다. 이렇게 해서 사인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게 더 편한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좌표로 하면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러면은 사인 세타가 5분의 2 루트 6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 값에 대한 사인 세타를 알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2분의 1에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니까 5분의 2 루트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서 또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요건 3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 루트 6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올바른 방법,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 관장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좀 귀찮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누구다? 헤론의 공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좀 이용을 해보면 별을 먼저 구하시면 되는데 세 변을 다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이건 얼마니? 18? 이거 아까 우리 했던 예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18을 2로 나눈 거니까 이게 이제 9가 되고요. 그럼 넓이는 9 곱하기 별 빼기 한 변, 별 빼기 또 한 변, 별 빼기 또 한 변. 맞죠?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요거 3, 2.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6 해서 요거 6 루트 6이다. 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계산이 좀 더 쉽죠. 그래서 뭐 둘 다 알아두시고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그죠? 당연한 거지. 근데 뭐 서술형이면 뭐 앞에 풀이로 풀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두 가지는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에 2번. 얘는 뭐니? 자, 반지름이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래. 이거 뭐야? 외접원이란 뜻이죠? 아니, 선생님, 내접한다며. 누가 내접하는 거야? 저 삼각형에 내접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원에 이렇게 내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준 거니까 이거는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원은 뭐다? 그죠? 외접원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2의0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래? 넓이가 5다. 이걸 가지고서 세 변의 길이의 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지금 준 거거든요. 요거 이제 공식 기억나실까요? 전체 넓이는 누구다? 외접원의 반지름 공식은 4R분의 ABC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밖에 못 푸는 거고. 그럼 넓이가 지금 5라고 줬으니까 5 쓰시고 반지름에 2 넣어주시면 이게 8분의 ABC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ABC를 곱한 건 얼마다? 저 4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뭐 끝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이런 공식이 이렇게 나왔고 이걸 이용해서 풀면 끝나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제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각 A가 60도인데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 ABCD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아까 어떤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얘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얼마다? 180도다. 이런 얘기 했었다고,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각 정보가 여기 60도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랑 마주보는 C라는 각은 자연스럽게 몇 도? 그쵸, 120도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치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길이를 보면 5, 4, 4 이렇게 줬는데 어디가 오냐면 여기가 5고 그리고 BC가 4고 그리고 AD가 4고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를 준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첫 번째 얘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아까 배웠던 그거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하시면 되고요. 너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에 사인 60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얼마다? 5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 것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 밑에 거 어떻게 구하지?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코사인 법칙 두 번 써야 되나? 어, 그래야 되네. 일단은 얘를 BD를 먼저 좀 구할 겁니다. 첫 번째, 이 삼각형에서 BD를 좀 구하면 일단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뭐 BD를 내가 이제 A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A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에 코사인 60도 얼마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41이고 2 지워지면 빼기 20이 되니까 이게 이제 21이 될 거고 따라서 A는 얼마다? 루트 21이다. 요거 이제 루트 21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사실은 CD 길이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뭔가 각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뭐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을 텐데 각은 조금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네. 요거는 요거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CD를 다시 구할 거고요. 뭐 요 길이를 내가 만약에 X라고 둔다면 이제 어쨌든 뭐 마주보는 변은 아니지만 요렇게가 마주보는 변이고 뭐 이렇게 이제 이웃하는 변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각이랑 이렇게 마주보는 변이 루트 21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21 루트 21의 제곱은 4의 제곱 16 그리고 더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의 코사인 120도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식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플러스 플러스 되고 2 이렇게 지워지면 식은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5는 0이다가 되고 x5 1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x는 마이너스 5 또는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길이가 생각보다 짧네. 얘가 이제 1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식으로 좀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저 아이의 넓이는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좀 빡시다 그죠? 어쨌든 요 두 개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얘는 루트 3 그죠? 그리고 얘는 5 루트 3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넓이가 돼서 답은 6 루트 3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세네. 코사인 법칙을 두 번이나 쓰고 그죠? 와 빡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11번 봤고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오케이. 나도 이거 이제 찍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자 아무튼 예제 12번 요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평행사 변형이랑 일반적인 사각형을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아까 우리 평행사 변형은 뭐 가지고 구한다 그랬어? 그쵸, 변 가지고 구한다 그랬고 얘는 2분의 1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사를 제가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A, B, C, D라고 했을 때 그림 좀 이상해도 봐주세요. 그냥 막 그린 거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다. 이웃하는 변을 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넓이가 20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끼인각에 대한 정보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행사 변형 공식을 쓰시면 5 이거 2분의 1 안 해도 되죠? 5 곱하기 8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뭐야? 20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40이니까 약분을 쳐주시면 사인 세타는 얼마다? 그렇죠,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구하라는 게 뭐야? 각 구하는 건가요? 각 C를 구해라 라고 하면 각 C는 두 개네요. 그죠? C는 하나는 누구고? 뭐야? 안 써져? 왜 안 써져? 배터리 다 됐나? 갑자기 안 써진다 펜이? 왜 이렇지? 고장났나? 배터리가 다 됐나? 아닌데? 애플 펜슬 배터리 다 됐다. 찍다가 배터리 다 됐어. 어떡하지? 말로 풀어줄까? 자, 그래서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이니까 4분의 파이 그러니까 45도일 수도 있고 4분의 3파이 135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야, 펜 배터리가 다 되는 건 일단 처음 해보네 이거. 이제 좀 나온다.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얘는 뭐야? 세타가 45도 또는 135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등변사다리꼴인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뭐 등변사다리꼴은 이렇게 좌우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이렇게 쓱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면 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줬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줬다. 그리고 이렇게 150도다 이렇게 줬는데 요거 가지고서 넓이를 4라고 하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준 거거든요. 자, 근데 일단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은 걸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나한테 준 정보는 요 두 대각선의 길이 또한 어떻다? 같다라는 정보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각선이 하나가 x면 또 다른 것도 x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 각도가 이제 150도예요 이렇게 준 거니까 실제로 넓이식을 써보면 2분의 1의 대각선에 대각선을 곱한 거 곱하기 누가 사인 150도 이렇게 쓴 게 4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인 150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인 30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결과적으로 x제곱이 16이다가 되고요. 그래서 x는 뭐다? 4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4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수고하셨고 이것도 이제 충분히 시간 들여서 연습을 해 주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연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면 백지시험 꼭 쳐야 돼. 요거 하면 진짜 엄청나게 여기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힘 들여서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잘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진짜 여기까지. 오케이? 나 이제 간다. 안녕.